1년 반을 했어요, 알바를. 그래서 비용을 충당을 했다고. 70 후반이었지. 솔직히 그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어? 일이 무슨 뭐 귀천이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여유 있게 산 사람으로 알고 고생 안 한 사람으로 아는데 나는 6.25도 겪은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44년생 임종서입니다. 취미생활로 뭐 솔직히 춤도 추러 다니고 있습니다. 왈츠 탱고 다 해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처음? 그거는 배운 지가 건 10년? 15년 됐나? 이 운동 한 지는 6년 됐어요. 제가 에어로빅을 한 35년 했거든요. 40대 초부터 한 35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75세 때인가 협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도 받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체육관을 찾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때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솔직히 엄청 나는 절박했어요. 한마디로 걸어 다닐 수가 없이 보행이 힘들 정도로 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에어로빅 35년 뛰던 사람이 걷지 못해서 들어앉았다는 건 이건 다 사는 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건강에 너무 자신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내가 이렇게 걷지 못하면 정말 사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되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감소했으니까 근력 운동을 하시라 그래서 그 체육관을 찾게 됐던 건데 관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운동하면 아마 근력이 생기면 좀 통증은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어요. PT를. 정말 절박했으니까 병원에 가도 그 돈은 들고 솔직히 PT 비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병원 및 생각하고 그냥 시작했지 뭐.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가 토요일 날 12시인가 됐는데 두 사람이 밀렸다고 기다리라더라고.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서 그날부터 PT 시작한 거예요. 당일날 가자. 그렇지 그냥 난 절박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PT를 한 달인가 했더니 어느 날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음이 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맞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죠. 아침에 눈도 한 6시 반 돼요. 뭐 그때만 기가 막히게 눈 떠지더라고. 알람 없어. 알람 없이요. 좀 일찍 자나 늦게 자나. 근데 저도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저녁에 한 8시 9시쯤 되면은 졸려서 눈이 감아서 앉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누구 같이 가족이 있으면 대화라도 하지만 TV나 보다가 보면 졸려서 9시만 되면 내가 자야 돼. 그래서 실컷 자고 나면 11시야. 근데 그때 눈을 뜨면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그럼 이제 TV를 보든지 내가 뭐 어제 못한 일을 한다든지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자고 나면 아침에 6시 반이면 기가 막히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나오면은 커피봇에다 물을 한 잔 끓여요. 그러면은 컵에다가 물을 반 잔을 끓인 물을 붓고 찬물을 나머지를 부어요. 그냥 따뜻한 물과 끓인 물에다 찬물을 부으면 그 물 결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이 따뜻해요. 요새는 따뜻해요. 겨울엔 미지근한데 이렇게 따뜻한 물을 한 잔 입에 물고 가글을 해서 버리고 그 물을 한 잔 먹어요. 그 물을 한 잔 먹으면 건 7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화장실 가야 돼요. 7시면은 아주 그냥 이상 없이 그냥 딱 해결을 하고 나와요. 그럼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라는 건 8시쯤 감자채, 당근채, 양배추채, 양파 조금 그거를 계란 1개를 깨뜨려서 소금 한 꼬집 넣고 섞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아보카도 기름으로다 부쳐요. 그래서 부쳐서 양쪽을 노릇하게 익히면 이게 아주 많이 익은 게 아니고 살짝 익어요. 그거 하고 사과 반쪽하고 아몬드 버터하고 두부 하나하고 파프리카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 먹는 요거트. 그럼 이제 거기다가 제가 봄에 복분자를 샀는데 복분자 액기스를 뺐거든. 액기스를 뺐는데 찌꺼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한 수저를 요거트에다 넣어 먹어. 맛도 좋고 안토시아닌 있는 색깔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한상해요. 먹고 나면은 배는 안 부는데 든든해요. 그거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가요. 10시쯤에. 운동하러 가면은 이제 갈 때 이제 단백질하고 내가 만든 미숫가루하고 그거 이제 2스푼씩 타서 가져가서 운동 끝나고 나면은 그걸 마셔요. 운동하고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볼 일 있으면 좀 보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 오면 4-5시쯤 돼요.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PT 받을 때는 이게 딱 50분이거든. PT 시간은.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월수금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내가 느긋하게 하니까 조금 쉬어가며 이렇게 보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샤워하고 그러고 5-6시쯤 오면 이제 6시쯤에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죠. 저는 6시쯤에서 식사 제대로 하면 6시 이후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게 최고예요. 속이 너무 편해. 배도 안 나오고. 변비 이런 거 없죠. 아침에 그걸 먹으면 절대 변비 없어요. 내 말을. 아침에 나대로만 먹으면은 절대 변비 없어요. 변비는 일단 무조건 아침에 물 한 잔 잡수고 따뜻한 물 한 잔 잡수고 야채 그렇게 잡수면은 변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메디스가루. 뭐만 넣은 거예요?
현미, 귀리, 서리태, 파로라는 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볶아서 빻아준 거예요. 이게. 방앗간에 방앗간에서 이제 볶는 거는 내가 볶고 빻는 것만. 아. 어머, 좋은 꿀인가 봐. 예, 꿀로다 드려야지 맛있지. 난 설탕가루를 안 쓰잖아. 그래요? 예, 그저 자일리톨이라고 당분 많지 않은 설탕이 있어요. 그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해요. 잡술만 할 것 같아요. 이 덩어리 있어도 더 고수에 덜 풀린 게 그냥 푸는 거보다 우리 딸은 마른이로 먹더라고 이걸. 고소하거든. 잡숴봐요. 그럼 돼. 배고픈 게 조금 달랠 거야. 감사합니다. 맛있죠? 너무 맛있다. 5년 전, 6년 전 거. 대회 나갔던 거. 평소에 여기 오면 몇 시쯤 되세요? 이보다 조금 일러요. 한 11시 반, 11시 10분 그 정도. 월요일은 상체, 수요일은 복근이나 등, 금요일은 하체. 분리해서 해야 돼.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데입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탈의실. 스트레칭 몸을 풀어야지. 바로 운동 들어가기는. 하트는 언제 하시고? 이게 또 내가 할래 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된 거야. 언제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피지를 잘랐더니 수술을 했더니 수술을 해야 돼. 그냥 그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짠데 이만큼 상처가 안 나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그 상처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이걸 했더니 누가 보면 내가 좀 놀러 다니는 사람 같아. 갑시다. 어깨 운동하시나요? 예. 이제 한 세트가 15개, 3세트씩 해요. 3세트씩. 어깨 운동. 굉장히 조금 이제 호흡하고 좀 쉬고 그리고 또 하고. 스트레칭 종류로 다 많이 하죠. 그걸로다가 많이 해야지. 거의 한 달은 안 얻은 근육을 갑자기 막 늘리려고 그러면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래서 또 고장 나거든. 병 나거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냥 스트레칭 정도로다가 그런 거로다 이제 움직이지. 아니면 여기 제일 조그만 거 이런 거로도 하지. 이런 거로도 이제 탄력 받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요 허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늘려줘야 돼. 아까 저기서도 했지만 이걸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여기가 펴지면서 허리도 펴지는 거야. 여기가 옹그르면 이게 들러붙으면 그래요. 요거 이제 그 협착구 풀어주는 적인데 굳은 살을 나는 그때 이제 굳었으니까 요거를 놓고 여기를 놓고서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이 협착으로 이게 공이 아주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협착이 이렇게 내려앉았잖아. 뼈 사이에 이렇게 누르면은.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청 시원하고 지금은 시원한데 이거 그전에는 아파 죽어. 이거 누르면은 나도 모르게 이 굳은 살을 살리는데 이거 풀어주는 거거든. 딱딱한 공은 너무 아프고 이 테니스 공은 이제 좀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강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아픈 데를 굳은 살을 푸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조금 여기 엄청 시원하잖아요. 플랭크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허리 제끼면은 그리고 이걸 있는 대로 늘려줘. 이게 엄청 시원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플랭크도 좋아요 이게. 딱 이렇게 하고서 이거 5분까지 하거든 내가. 근육보다도 이제 뭐 절대적인 근육 운동을 한 거 같으면 모르는데 아파서 뭐 허리가 아파서 이런 사람들은 몸을 풀어야 돼. 인대를 풀어야 돼. 굳어진 인대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시작을 하지 아니면은 그냥은 안 돼.
내가 이 헬스장에 와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지. 기계 운동한다는 거는 진짜 그전에 이런 데도 들어올 생각을 못 했겠죠. 지금 아마 60, 70대 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도전하고 싶어 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오시더라고. 헬스장 와서 기계 운동한다는 거 다룰지도 모르고 이거 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여기 오면 이게 집에서는 힘들어서 아예 기운 없어 그러다가 여기 오면 이게 힘이 나와요. 펌핑이 되면은 무게도 조금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봐 이게 중독이야. 김종국이도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봐 이게 중독이야. 이거 하면 이 자세가 항상 자세가 좋아야 돼. 3년 반을 받았어요, PT를. 비용이 솔직히 부담되잖아. 내가 알바도 했잖아. 파트타임으로 3시간씩. 그러니까 11시 40분부터 2시 반까지. 피클타임만 일주일 탔어요. 해가지고 이 헬스 비용을 낸 거야, 내가. 애들은 몰라. 애들은 몰랐어요. 엄마 운동 가는 줄 알고 운동하고 이제 조금 늦게 오면은 친구들 만나서 뭐 밥 먹고 놀다 오나 보다 했지. 한 1년 반을 했어요, 알바를. 그래서 이걸 충당을 했다고. 근데 그 나이가 그때 70 후반이었지. 솔직히 그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어? 거짓말했지. 교차로 일간지를 갖다 놓고 내가 일자리를 찾아본 거야. 이거 이제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애들한테 손 내밀고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난 애들한테 웬만해서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 내 능력과 해보자. 그래서 교차로를 갖다 놓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비싸니까 파트타임 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 일하고 싶다니까 올해 면접 본다고. 가서 보았더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60 조금 넘었어요. 그랬지. 거짓말 한 10년 거짓말 한 거지. 그랬더니 몰라 고지 듣는지 어쩌는지 그럼 내일부터 할 수 있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정말 가서 착실하게 했지. 주부가 뭐 식당 가서 파트타임이래 설거지 이제 뭐 그런 거지. 설거지 하는 거면 뭐 하는 거야 일이야. 주부니까 다 하지. 그래서 이제 한 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결산한다고 주민등록을 달래는 거야.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줬지 뭐.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랬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빙긋이 웃더니 대단하세요. 자기 엄마가 나보다도 한 살이 적대. 젊었어 그 사장이. 계속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1년 반을 했어. 그 뭐 흉인가? 내가 뭐 능력 있어서 일이 무슨 뭐 귀천이 있는 거 아니잖아. 내 능력 있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되게 있는 집 사람인 줄 알았대. 돈 좀 있고 하고 여유 있게 사는 생활인 줄 알고 식당에 그 실장이 어느 날인가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이제 온 손님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입담을 하는데 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나이 드신 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그 실장이 언니 했거든. 언니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어쩌고 그래서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식당 가서 같이 저하고 일한다고 이렇게 깜짝 놀래더라고. 내가 여유 있게 산 사람으로 알고 고생 안 한 사람으로 아는데 나는 6.25도 겪은 사람이요. 내가 6.25 때 피난 간 사람이요. 6.25 때 7살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 시대는 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솔직히 하고 싶은 공부도 다 못했고 형제 많고 생활은 넉넉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고생도 해본 사람이라고 나는. 제일 처음에 PT 받을 때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다 어렵지. 다 어렵고 협착증 때문에 왔는데 이쪽 다리가 그때 걸을 수가 없는데 이 다리가 그러니까 굳어있다고 그래야 되나 신경이 굳어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 신경 푸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말도 못해요. 나도 모르게 그 굳은 살 그 저 테니스 공을 놓고 누르면은 그냥 정말 비명질러 나도 모르게. 그런데 가서 자고 나서 아침에 그 자리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야. 이 자리가 그 아팠던 자리가. 그러니까 참고 해야지. 정말 참아야 돼요. 참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고 참고 했는데 한 달인가 되니까 이게 다 이제 무난히 그냥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 그걸 이제 여기 PT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같은 트레이너라도 항상 연구를 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뭐 헬스로 오는 게 아니야. 다 그 아파서 나 어깨가 침 맞으러 가는 사람 뭐냐고 그런 운동을 하러 오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에 맞춰서 살살 정말 처음엔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언니 때문에 와가지고 나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지지 않고 오는 거야. 근데 내 얘기는 일단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해야만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그래.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고 안 하고 이러면은 안 돼.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쉬운 거는 없어요. 뭐든지 어려워요. 땅하고 운동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안 해. 내가 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땅에도 그렇잖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땅이 거짓말 하겠어요? 뭐든지 정직하게 꾸준히가 최고야.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제 임종소님이 오시고 나서 더 부흥이 된 거죠. 저희 센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 더 됐던 것 같아요. 운동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는 하지만 거의 본인 의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임종소님은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정말 인생 멘토세요. 굉장히 딱 한마디로 하자면 열정이 있으시고 긍정적이셔요.
열정과 긍정으로 그냥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모습이 되게 멋지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얻고 계시고 건강도 찾으셨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가 참 좋아요. 정말 젊은 세대들은 그 우리 젊어 살았던 세대들을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옛날 얘기로만 듣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아는데 좋을 때 지켜야 돼 뭐든지. 건강할 때 그거를 몸도 관리를 해야지. 식단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만 신경 쓰면 너무 좋은데 남은 우리 뭐 아마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120세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삶을 질을 좋게 하려면은 젊어서 그러고 이제 지금 뭐 아직 부모님들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엄마한테 좀 운동 같은 거 권유해서 남은 인생을 엄마도 좀 즐겁게 사시는 거. 그리고 취미를 가져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은 이 시간 가는 줄 몰라. 즐거워요. 그게 없으면은 아주 지루하다고 도전을 해라. 운동이나 이 건강 식단 관리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으로 해야 돼. 내가 봐도. 근데 우리 딸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서 너 엄마 같이만 먹어. 난 그렇게 못 먹어. 뭐 어떻게 해? 그럼 너가 안 되면 닥쳐봐야 돼. 뭐 하면 된다. 나는 내 좌우명이 하면 된다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되겠더라고. 수술해야 된다는 날짜까지 받았었어요. 그러고서는 운동을 이겨내서 수술 안 했어요. 누나 이게 웬일이냐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회를 나갔다 그랬다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누나가 젊어서 활동적이고 성격도 쾌활하고 참 그랬는데 무서운 매형 만나서 기죽어 사는 거 보고 자기가 마음이 짠했는데 결국은 누나 자기 성격을 찾았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안녕하세요. 44년생 임종서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현역 보디빌더로 다 활동하고 있고요. 모델로도 또 시간 될 때 하고 꿀팁이라는 거는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 거지 뭐. 기름기 많은 거 허먹고 그냥 막 야식 먹고 막 이만해가지고 와서 죽어라 하고 막 정말 눈물 흘려가며 운동하고 와서 또 그렇게 먹고 그건 소용없어. 그러니까 식단도 중요하고 꿀팁은 운동도 중요하고 병행해야 돼 같이. 그게 꿀팁인 것 같아. 아침에 이제 이거 야채하고 같이. 요건 양배추, 요건 당근, 감자, 양파, 파프리카, 포도. 여기다가 계란을 하나 깨틀고 소금 한 꼬집만 그렇게 섞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살짝 붙여요. 그러면 이게 노릇노릇하게 익으니까 이게가 먹기 좋을 정도로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이게 날거로 먹어도 좋은데 날거로 먹으면 우리는 나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맛도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또 여기 저 사과 반쪽하고 아몬드 버터거든. 이거를 사과 반쪽에다가 잘라서 이렇게 먹어요. 그럼 맛도 좋아요. 두부 한쪽 하고 이게 효소야 효소. 이것이 효소인데 우유 한 통에다가 저녁에 볶고 그냥 상온에다 놔두면은 이게 지금 빵빵해졌어. 그럼 여기다 쏟으면은 그냥 가루만 넣고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놔둬. 그럼 요거트가 돼. 달지가 않은 거지. 이게 요거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복분자 액기스 빼낸 그걸 섞으면은 이게 복분자 빼낸 액기스거든. 이거 꿀에다 살짝 재는 거거든. 이렇게 산수저만 이렇게 타면은 이게가 이렇게 돼. 이게 블루베리 갈아 먹는 것 같은 맛도 달콤하고 먹기 좋고 꿀이니까. 봄이면 오디 아니면 이 복분자. 그러면 충분해요. 배가 안 나와.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배가 안 나. 탄수가 첫째 줄이는 거야. 탄수는 이제 하루에 한 끼. 지금 내가 여기 쌀 이렇게 내놨지만 쌀하고 이건 이제 곡미거든. 흑미 뭐 이런 거. 조 수수를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다 같이. 또 여기 서리태 콩하고 병아리 콩이 있어. 이 쌀에다가 이제 이게 조거든. 조. 2개씩. 그럼 이 밥을 일주일을 먹어야 돼. 혼자 먹으니까 수수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콩 담궈놓은 거 서리태 콩하고 병아리 콩하고 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담아놓고 먹으면 그게 이 단백질이에요. 나는 솔직히 그전에는 배가 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고 먹고 싶을 때 뭐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만 그냥 물 말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었거든. 근데 이 운동 시작하고는 내가 3끼니를 아침은 8시, 점심 한 2시 정도, 저녁 6시 정확하게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먹어요. 그게 좀 중요하고 좀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 여기 지금 내가 먹는 물이 있는데 이거 지금 끓여놨거든. 이게 지금 양파 껍질 물인데 양파 껍질하고 이 보리차 하나 하고선 섞어서 끓이거든. 그러면은 이 물이 이렇게 생겨요.
생물을 안 먹어요. 그냥 맹물을. 이런 병에다가 가져가서 운동하러 가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이게 내 식수예요. 이걸 먹은 지가 한 6, 7년 됐는데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다더라고. 누구한테 들으니까 양파 껍질이 콜레스테롤 지수를 낮춰준다.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맨 위에 흙 묻은 껍질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만. 요거를 물에다 한번 헹궈 버리고 물을 잘박하게 담아가지고 식초로다가 몇 방울 쳐서 한 10분 동안 이제 살균 소독을 해. 그래서 또 한 몇 번 헹궈 가지고 물 한 주전자에다 끓이는 거야. 그럼 요거 내가 한 이틀 먹어요. 오늘하고 내일간.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상이잖아 이제. 건강검진하면 그냥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레몬수를 먹거든. 이게 지금 레몬수거든. 레몬을 그 압착해서 파는 거 홈쇼핑에서 있어요. 유기농으로다가. 건레몬 이런 거. 액체야 액체. 이걸 하루에 한 봉씩 먹어요. 근데 이게 너무 속이 편한 거야. 이게 하나 이제 레몬수인데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먹기도 좋아. 그거 이렇게 조금 잡숴봐. 새콤하니. 그거를 내가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운동 갔다 와서 시원하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먹고 수시로 몇 모금씩 먹다 보면은 이게 독소를 좀 제거한다잖아요. 이게 먹고 좋더라고. 이게 먹으면은 이런 물 먹어서 배부른 거하고 틀려요. 속이 편해요. 그래서 나 이거 지금 몇 달째 먹고 있어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반찬이나 뭐 이런 거. 반찬 뭐 많죠. 고등어도 있고 그냥 평범한 뭐 두부, 계란은 하루에 2개는 기본으로 먹고. 우리 먹는 자체가 다 단백질이야. 그럼 따지면 골고루만 먹으면 돼. 편식 안 하고 골고루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나는 이따 오후에 먹을 거는 연어도 사다 놨고 또 훈제 있죠. 오리도 있고 육식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단백질을 있고 골고루 섞어 먹어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먹는 것보다도 어느 날은 또 뭐 오징어 같은 숙회도 해 먹고 그때 따라서 단백질을 좀 생각을 해요. 골고루 먹으면 된다니까. 제철 거. 태어뭐 힘들게 없는 거 찾아다니면 먹지 말고 눈에 띄는 거 먹어. 난 김치도 저기 고구마 줄기로 김치해놨어요. 고구마 줄기를 그 까서 팔잖아요. 그거를 갖다 살짝 데쳐 끓는 물에 그냥 한번 놓다 꺼내요. 그래서는 그걸 물기를 빼가지고 김치 양념해서 해요. 김치하는 그 양념해서 김치해 놓으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잡숴올래? 응. 그냥 열무김치 같아. 먹기 좋아요. 요새 뭐 배추 한 마리 한 포기 2만 원 어쩌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거 사다 먹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철 거. 가격 비싸지 않은 제철 거. 하루에 하나씩. 요거는 염소 진액. 사위가 명절에 해줬더라고. 이제 어느 날 75세 때인가 협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그때 시작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PT를 한 달인가 했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죠. 그랬더니 뭐 한 3, 4개월 하니까 내가 봐도 이런데 근육이 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관장님이 날들어 보디빌더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나 놀리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지금 그냥 운동이나 하겠다. 그냥 관리만 하겠다 했더니 당신이 운동생활 40년에 국가대표도 해봤고 대회 심사도 다녀봤는데 50대도 나 같은 근육이 많지 않대. 그분이 보는 눈이 있는 거라 근육이 찰지대요. 그래서 근질이 틀린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절대 후회 안 하신다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내가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해보자고. 이제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좀 집중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봐도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6개월 만에 대회를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더 된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이런 근육이 나올 수 없다.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에어로빅을 한 35년 했을 때 그 속 근육이 있었던 것 같아. 그 근육이 이제 커진 거야. 그래서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난 보이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사실 그 대회 나간다는 거는 비키니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망설였어요. 힐도 6cm 이상은 신어보질 못했어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지만 남편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 돼가지고 이런 옷도 못 입었어요. 우리 젊어서는 자식과 남편만 집만 우리 안에서 살았어요. 어디 외출도 못했어요 별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는 내가 너무 허운 거야. 그래서 이제 춤도 배우고 그때 에어로빅은 살았을 때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에어로빅 좀 강도가 있잖아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대책으로 음악은 너무 좋아하고 춤을 배웠죠. 처음엔 사교라고 그래야 뭐 지루바?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댄스 스포츠도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도전했어요. 난 도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회도 나갔고 대회에서 입상도 했고 그랬어요. 안 보세요. 얼마든지 해요. 내가 뭐냐면 보디빌더 대회 나간 것도 사실 비키니 입는다는 게 아까 그 얘기 하다 말했지만 엄청 부담스럽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미스 코리아들 수영복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대회 나가려고 이제 접수해놓고 났는데 그 옷도 없잖아. 관장님이 딱 사진에서 사모님 이걸 입으셔야 돼요 그래. 이걸 어떻게 입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기 유니폼이다 이거야. 나 이거 못 입지. 이걸 어떻게 입어. 정말 끈만 달렸는데 그래서 나 이거 못 입는다고 안 한다고. 그냥 나 운동만 한다고. 며칠을 서로
전적으로 밀당했어요.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유니폼이지, 이거 입은 거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또라이다. 관장님이 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지. 유니폼이니까 절대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보니까는 그 옷이 엄청 비싸요. 수작업이에요. 파는 게 없어요. 맞춤이더라고. 6, 70만 원 그때 돈? 나 이거 살 돈도 없다. 아니 그냥 안 나갈까 그랬더니 그 전에 그 회원 중에 대회 나갔던 사람이 있었나 봐. 관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옷을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아깝다는 거야. 내가 아까우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그러면서 권유를 해서 이제 승낙을 했는데 옷이 이제 빌려왔는데 그분은 나보다 좀 체구가 컸나 봐. 내게 조금씩 큰 거야. 이제 빌려온 걸 잘라낼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꼬매서 줄였지. 내 몸에 맞게 한번 줄여봤어요. 줄여서 이제 몸에 맞게 했는데 이건 도저히 입어도 이걸 입고 어떻게 나가 망설였는데 그렇게 뭐 결국은 날짜가 돼서 이제 관장님 도움으로 출전을 했어요. 신발도 그 유리구도 15cm예요. 15cm를 신고 그걸 입고 나갈 때 나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나가서 넘어지지만 말고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얼떨결에 나갔는데 사회자님이 잠깐 그러고 막더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하고 이걸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해야 되나 싶었더니 여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70이 중반이 넘어서 이걸 시작했는데 이 나이도 하니까 되더라. 사람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을 해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왔다. 그랬더니 맞다고. 이렇게 도전성이 있고 지금 시작이 반이라는 식으로 지금 시작하셔도 좋다고. 좀 힘은 들죠. 운동은 그건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가 적당히 했어 이러고면 이건 운동도 아니야. 하다 보면 막 끙끙 소리는 거 아유 소리 지르고 그 정도 돼야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는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지. 샤워하고 나면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고 또 자고 나면 아침에 아 어제 내가 무슨 운동을 했구나 이 몸에서 나와. 그걸 느끼니까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는 것 같아. 운동은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를 아니까 하고 힘들어도 힘이 들어요. 쉬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다 말고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내심이 있어야지. 작년에도 나갔으니까 작년에 나가서 1등 했거든. 근데 뭐 해마다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81세잖아요. 85세 때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가능한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그래요. 처음에는 대회 나가는 것까지는 얘기들도 안 했고 내가 이 몸이 이렇게 협착 때문에 아프니까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활치료 차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헬스장에 가는 걸 치료 차원에서 다니는 걸로 알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디빌더를 바꾸고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구태여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려다니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리 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했대. 창피해서. 걔도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아빠를 닮아서. 엄마가 그 옷을 입고 나간다는데 엄마가 나간다는데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도 못했대. 근데 이제 대회 나가는 날 아들 딸이 거기로 왔었어요. 왔는데 그 내가 나가는 거 이제 동영상을 찍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얼굴이 붉은 거야. 내가 입장하는 동작부터 포즈부터 망신이야. 망신 한마디로 내 얘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 번 해놓은 건데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내나 그랬더니 20일 있다가 대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관장님이. 그때 내가 내 스스로 나간다 그랬어. 또 가시게요. 그래서 너무 지난번에 건 너무 내 자신이 창피해서 한번 내 도전을 하겠다. 그래 놓고 20일 있다가 하는 거는 그 신발도 신고 정말 거실에서 자다가도 나와서 워킹 연습도 하고 포즈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2등 한 거예요. 거기 나갔을 때 피규어 부문 38세 이상인데 30대들하고 한 거예요. 거기서 2위를 한 거야. 1위가 39살이었어. BBC 방송국 기자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건강 100세는 세계적이다 이거야. 영국 BBC에 올리고 싶다.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찍어서 BBC 방송에 나갔어요. 지금 우리 형제가 6남매거든. 내가 둘째 딸이거든요. 끝에 동생 남동생 둘이 지금 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살거든. 조지아주에 살아요 동생이. 근데 어느 날인가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한국에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내 아들하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누나 이게 웬일이냐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회를 나갔다 그랬다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누나가 젊어서 활동적이고 성격도 쾌활하고 참 그랬는데 무서운 매형 만나서 기죽어 사는 거 보고 자기가 마음이 짠했는데 결국은 누나 자기 성격을 찾았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스쿼트는 자기 어깨보다 살짝 조금 넓게 앞으로 11시 방향으로 놓고 잡고 이거를 직선위로 내려가야 돼. 직선위로 내려가서 엉덩이는 살짝 뒤로 가고 이 무릎이 이 앞부리를 넘어가질 말아야 돼. 이거는 하체 운동이잖아요. 요걸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10개는 하면 좋은데 10개 못하면 5개씩 이기기만이라도 한 세트라 생각하고 3세트씩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은 안 하니마도 훨씬 나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내려가서 살짝 멈췄다가 이 하체가 든든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춤이고 뭐고 몸무게 중심 이동이거든. 딱 서서 이렇게 섰어야지. 그럼 이걸만 안 되잖아. 딱 서서 움직이질 말아야 중심이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의자를 놓고 한발쓰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자가 있으면 자꾸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많이 익숙해지면은 의자를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운동도 있고 이걸 잡고 여기 내전근 허벅지 안에 내전근 이거 이렇게 10개씩 한 세트다 생각하고 이쪽 다리도 10개씩 한 세트다 생각을 하고 3세트씩 그 다음에는 이 다리를 뒤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주 많이 애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여기가 딱 올라가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이렇게 풀지 놓지 말고 딱 꺾어 직각으로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하체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달만 해도 자기 자신이 아 이거 뭐가 좋아지네 이게 있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기립근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기립근 운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협착했을 때 병원에서도 그 물리치료 받을 때 견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상체를 딱 고정으로 묶고 하체를 꼭 고정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로다가 쭉 늘려주니까 허리를 펴주는 거겠지. 그게 이제 기립근 운동이야 내가 보니까. 그럼 기립근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 손을 잡고 앉아서 뒤에 구부리지 말고 이 종아리를 딱 펴고 이 고개를 숙여서 기역자 하면서 살짝만 구부려 엉덩이를. 이게 이제 기립근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엉덩이, 둔근, 허벅지까지 4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한 10개를 한 세트다 생각하고 3세트씩만 해도 좋고 봉이 없으면은 밀 때 기둥도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딱 상체를 허리만 틀어. 그러면 이 허리가 운동이 많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운동이 몇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런 거 다 그러니까 10개씩 기본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체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오십견이라는 어깨 아픈 사람들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옆구리 운동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 다리를 그냥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다 잡아당겨줘. 잡아당기면서 머리만 내려가지 말고 배부터 내려가. 배부터. 그러면 여기가 뻐근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해요. 운동할 때 기본일 운동을 풀고 해야지 그냥 강한 운동부터 들어가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그냥 시원해. 이 허벅지도 그래. 이것도 엄청 시원해요. 진짜 유연하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에어로빅 할 때 이걸 다 한 거거든.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가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앞에 장롱 놓고 장롱 보고 앞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능력이 저기 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우선 골반도 풀고 이렇게만 해도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20-30분은 금방 돼요. 그리고서 이제 설거지를 하더라도 까치발로 하라고. 그냥 섰지 말고 한발쓰기도 하고 까치발도 하고 이게 그냥 뭐 이건 들어가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지. 종아리. 이 장단지 땡기잖아요. 발 5개를 딱 쫙 펴서 땅에 닿게 놓고 꺾어버리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되고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그래서 지금 동년배나 우리 뭐 후배들도 있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아무리 효자 효부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내 대신 아파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내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어. 나야 나.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좀 있으면은 좀 좋을 때 평범할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협착증 때문에 이 다리가 오른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다리에 힘을 안 주고 한 다리만 힘을 주다 보니까 여기 퇴행성 관절이 오더라고.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 수술해야 된다는 날짜까지 받았었어요. 그러고서는 운동을 이겨내서 수술 안 했어요. 지금도 정형외과에 가서 이 관절을 사진 찍어보면은 퇴행성 3기래요. 3기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치료가 안 되고 앞으로 진도가 얼마큼 늦냐 빠르냐가 있는 거지 치료가 되는 게 없대. 연골은 이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기인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거 보고 이 정도 3기면은 지팡이를 짚든지 쩔쩔매고 걸어 들어오는데 날들어
이제 이 주변에 근육이 있으니까 이걸로다가 이제 받쳐주니까 그래도 그 정도 이겨내신다고. 근육 운동이 그만큼 중요해. 몸에서 만약에 이 건축을 한다면 뼈는 기둥이고 이 살은 시멘트인 거야. 서로 의지를 해야 이게 쓰는 거야. 이게 근육도 있어야 되고 뼈도 단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젊은 세대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좋을 때 뭐 그냥 그럴 때는 뭐 일주일에 3번씩도 필요 없어. 일주일에 1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시간 되면 꼭 운동을 해라. 하이라이트를 한순간은 대회도 나가봤고 정말 많은 저기 앞에서 무대도 서봤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건강하니까 운동을 해서 몸이 되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디서 좀 섭외가 와 갑니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한마디로 자신감 있다는 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있고 삶의 질이 달라져. 그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이 나이 되면 대부분 우울증 생기거나 그냥 집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남은 게 운동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여기서 누워서 텔레비나 볼 거 아니냐고. 그건 진짜 아니거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오늘 내가 할 게 있잖아. 오늘 같이 이렇게 촬영할 게 있다든가 뭐 어디 갈 친구 약속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춤을 추러 간다든가 일주일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거 즐거워요. 이 나이 먹으면 시간이 안 가서 죽는다고. 앞으로도 30년 나야 이제 한 20년 남았겠지만 100살을 살려면 근데 난 100살까지 기대는 안 해. 90만 넘어도 난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 정말 덤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인생은 내가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언제고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가 80이 넘었지만 솔직히 지금 80대들을 이렇게 연배들을 보면요. 우리 연령대에서 3분의 1이 하늘을 가셨대요. 그런 정도래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 3분의 1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뭐 사람은 모르니까.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으려고 노력해요. 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랑 꽝 한 거예요. 버스가 뒤에서 꽝 해가지고 반파가 됐어, 차가. 제 승용차가. 그 쇄골이랑 갈비뼈랑 다 망가졌죠. 그래서 철심을 박았어요, 여기다 3개를. 저 쇄골 쭉쭉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등도 펴지고 쇄골 라인도 생기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68세 장래호입니다. 지금 제가 운동한 지 올해 이제 11년째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얼굴은 약간 늙었을지 모르지만 피부 탄력이나 제 건강 상태, 제가 느끼는 신체적인 건강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젊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얼굴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건강 상태가 젊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유지는 사실 저도 일반 가정주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좀 규칙적으로 살고 그리고 식단을 조금 신경 써요. 어렵게 막 복잡하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간단하면서도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요거를 골고루 챙기죠.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고구마 한 개로 한 끼 때우고 빵 한 조각으로 한 끼 때우고 뭐 떡 있으면 한 끼 때우고 그러는 거를 저는 그게 아니고 구운 계란을 4개에서 노른자를 3개 빼고 먹는다든지 거기다가 꼭 탄수화물을 또 넣어요. 고구마든지 감자든지 그 외에 이렇게 해서 같이 요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저는 생들기름 있죠. 생들기름을 가을에 이제 추수한 농장에서 부탁해서 짜와요. 그래가지고 검정 비닐봉지로 싸가지고 냉동실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해. 그러고는 아침에 그거를 한 숟가락씩 먹어줘요. 그게 이제 항산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자꾸 건강에 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듣고 챙겨 먹게 되고 챙겨 먹어서 또 좋으면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제가 또 홍보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들기름 한 숟가락씩 먹으면서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 한 달, 2달이 아니고 좀 저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되 작은 거 하나하나 조금 신경 쓰면 내 몸이 이만큼씩 더 많이씩 건강해진다는 거. 노년기에 들면서는 근육이 생명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이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저는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었잖아. 근데 제가 아파서 물론 병원 갈 때 돈은 필요하겠지만 적당한 돈이지 막 싸놓으면 그거 썩어요.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일주일에 웨이트는 보통 5일 잘했다 할 땐 6일까지 해요. 그리고서 그 외에도 저는 웨이트를 안 하는 날도 사이클을 꼭 1시간씩은 타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는 저는 사이클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이클은 나이 좀 들면
먹으면서는 하체를 너무 이 관절을 많이 쓰면 연골이 다 닳고 나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골은 좀 아껴야 돼. 그래서 사이클은 체중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받치면서 TV나 뭐 이렇게 보면서 편안하게 고관절과 이 허벅지를 꾹꾹 눌러서 타잖아. 그러면은 그거 이상 하체에 좋은 운동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신 운동이죠.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꾹꾹 눌러 타면 땀이 정말 목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폐물도 다 배출이 되는 거고. 보통들 사이클 하면은 무릎으로 왱왱왱왱 돌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무릎은 안 써요, 거의. 고관절로 꾹 눌러서 이렇게 하고 고관절로 이렇게 당겨서 차는 거죠. 그러면서 허벅지를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허벅지로 탄다, 고관절을 접어준다, 고관절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들면 고관절이 다쳐요. 그래서 일부러 고관절을 자꾸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타는 거야, 허벅지로. 그러면은 일부러 막 하체 운동을 안 해도 하체 허벅지가 튼튼해져요. 반찬 만들기 싫고 귀찮을 때 먹는 거 위주로 가볼게요. 양배추 채친 거. 그냥 마른 거를 채쳐가지고, 왜냐면 물 묻히면 얘가 금방 상해요. 양배추를 그냥 그대로 채만 쳐가지고 넣어놨다가 먹기 전에 이렇게 씻어요. 일주일 정도도 그냥 무난하죠. 그러니까 양배추 반 개를 채쳐가지고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다 먹으면 돼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하고 또 반절 있는 거 그것도 채쳐가지고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걔는 또 쪄가지고 쌈도 싸 먹어요. 요즘 고수 좋아요. 고수하고 양배추하고 단호박도 한 개씩 이렇게 쪄놓으면은 이제 그거로 얘만 먹는 게 아니잖아. 어느 때는 고구마도 먹기도 하고. 얘는 지금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먹어요. 근데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며칠 먹어도. 그 사이사이에도 과일은 많이 먹어요. 당이라서 사실은 좀 살찐다고는 하는데 운동하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죠?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어요. 어저께 촬영하면서 다 썼어, 그 요거트를. 그래서 이거 촬영팀이 사온 거야. 우유에다 균을 넣고 해가지고 글리그를 만들어요, 저는. 저거 있잖아, 파란 거. 두부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누르는 건데, 압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세게 누르면 완전 글릭되고, 뭐 빵 같은 데도 발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요, 이렇게. 요거 하나를 그 1리터에다가 넣으면은 12시간 놔두면은 요거트가 딱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다가 누르면 밑으로 맑은 물이 딱 나오고, 위에는 요거트가 되는데, 그래갖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으면은 한 8시간 정도 되면 글릭 요거트 완전 먹기 진짜 딱 좋은 거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몬드 넣고 이렇게 먹거든. 아몬드는 한 줌. 너무 많이 말고 이렇게 한 줌. 이걸 다 빻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어요. 고소하고 먹기도 편하고. 저는 아까 이거 아침에 먹었으니까 요거는 피디님 드릴게요. 요거는 달맞이꽃 꿀이에요. 까매요. 좋다고 아들이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늙는데 그러고 줬는데 저는 요거트가 글릭 요거트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식품으로 해결하면 참 좋죠. 자, 요거는 우리 피디님 거예요. 아침엔 여기다 이제 요거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아까 그 글릭 요거트를 여기다 해서 그렇게 먹어요. 요렇게까지. 계란은 지금 하나만 통이에요. 왜냐면 나이 먹어서 너무 이 노란 걸 많이 먹으면, 노란 거에 영양은 많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4개에서 지금 다 노란 걸 빼고 하나만 노란 게 들은 거죠. 그래서 노란 거는 가급적이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드시는 거죠? 아침도 나가서 먹을 땐 일반식으로 먹어요. 일반식으로 먹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챙기죠. 다른 게 많이 있어도 내가 챙기기 어려운 자리 갈 때는 계란이나 이런 걸 싸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들이랑 운동을 하고 제가 와야 될 때 있잖아. 시간이 바틀 때. 그럴 땐 차 안에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있냐면 닭가슴 칩이 있어요. 닭가슴 칩이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 갔다가 시간이 바틀 때는 이게 이제 닭가슴 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닭가슴이야. 말려놔서 그렇지. 먹으면은 한 끼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먹기도 좋아. 고소하고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 고구마 반건씩. 요거하고 이제 왔다 갔다 간식으로 요런 거. 단백질 쿠키 이런 그쵸. 건가요?
이거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팔죠.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냥 군것질을 해도 정말 같이 여럿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아니고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챙기죠. 그래갖고 막 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가요. 그러고서 운전하면서 그냥 먹어요.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먹어주자. 물은 늘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늘 먹죠.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집에서는 제가 가을에 생강하고 그런 걸 말려요. 생강 좀 쌀 때 있잖아. 그럴 때 생강 채쳐가지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홍삼을 말려요.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홍삼, 대추, 생강, 가지 있죠? 가지는 여름에 많이 나올 때 또 생으로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요. 햇볕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햇볕에다가 그거 그냥 나물에 먹는 거보다 햇볕에 말려가지고 하는 게 훨씬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그렇게 말려가지고 넣어놓고 게들을 넣고 끓여요, 물을. 그래서 전 정수기가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끓여서 1년 내내 그렇게 먹어요. 그럼 생강은 사람 열을 올려준다 하잖아요. 감기도 예방되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생강차 한 번 먹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먹는 거죠. 끓여놓고. 양파 껍질도 넣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좋은 거를 제가 계속 말려서 저는 준비를 해놔요. 양파 껍질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파 먹을 때마다 양파를 많이 먹잖아. 그럼 먹으면 싹 씻혀갖고 말려요.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꽁꽁 쪼매가지고 요렇게. 이게 이제 거의 먹어가는 거고 많이 식혀서 이렇게 담아놔요. 계속 양파를 씻어가지고 한번 이게 말른 거니까 요만큼씩 그냥 얘만 넣는 게 아니잖아. 생강도 말려갖고 이렇게 채쳐서 말려갖고 넣어놔요. 이렇게 생강, 대추, 또 가지도 말린 것도 이렇게 넣고 그러고서 홍삼 넣고 그렇게 끓여요, 물을. 그렇게 끓여서 계속 넣어놓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움직이는 거, 작게 신경 쓰는 게 저 몸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줘요.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면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끓이면 일반 식사 후에 먹기에는 좀 거부감 들잖아. 그래서 진하게 끓이진 않고 요거 이제 가지 말린 거. 그냥 얼마나 말려야 돼요? 햇볕 좋을 때는 한 3일만 말리면 이렇게 바싹 마르죠.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저쪽 냉장고에 잔뜩 들었어요. 홍삼도 이만큼 말려놓고 그러고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혈색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먹으면은 예의상이라도 꼭 화장을 해야 된다. 화장 안 하면 진짜 나갈 때 너무 이제 귀신 같으니까. 귀신 같잖아, 진짜. 근데 저승사자 같잖아. 근데 저는 굉장히 맑아졌어요. 화장 안 한 얼굴도. 그래서 운동 갈 때는 화장을 안 하고 가요. 예전에 꼭 하고 다녔었거든요. 얼룩얼룩해서. 이렇게 골고루 잘 챙겨 먹고 밤에 잘 자고. 들기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들기름을 이렇게 해놓고 먹어요. 왜냐면 이게 까만 거로 딱 싸놔야지 산화가 덜 된대요. 그리고 들기름은 냉동실에 넣어야지 그냥 바깥에 놓거나 냉장고에 놔도 찌들어요. 그래서 막힌 거로 다 이렇게 해서 저쪽 냉장고에 쪼르륵 놓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거든. 한 숟가락씩. 처음엔 약간 느끼하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 먹으니까 자꾸 먹다 보니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안 얼어요? 들기름 안 얼어요. 한번 볼래요? 지금 냉동실에서 꺼냈잖아. 네. 근데 안 얼어요. 오, 진짜 안 얼어는구나. 한 입 먹어볼래요? 오, 좋아요. 와, 쉽지 않긴 하네. 근데 저는 맛있어.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끝맛은 고소하죠. 고소하네요. 커피 드세요. 네. 귀한 거를. 운동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식사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 그때는 양이 크지가 않아서 밥은 진짜 요만큼밖에 못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떡 좋아하니까 떡 요만한 거 한쪽 먹으면 땡. 우유도 안 먹었어. 그때는 커피에다가 떡 요만한 거 하나, 아니면은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거, 그런 거 주워 먹으면은 속 더부룩하면서 배부르잖아. 그냥 한 끼. 고구마 줘놓으면 고구마 먹고 한 끼. 그러니까 단백질은 거의 섭취를 안 했던 거야. 단백질은 연중 행사였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외식하자 해가지고 고기 먹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생선을, 집에서는 생선 또 냄새 난다고 잘 안 구쳤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고기 놓지 않으면 항상 그냥 그거 주전주전 하나씩 먹고 끝나는 거였었어.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 몸이 진짜 참 안 좋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죠. 운동하고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이 잘 챙겨 먹으라고 하면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는 이거 다 버리라고 아들이 오더니,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 엄마 보고 먹으라고 줬지 갖다 보관하라고 줬냐고. 다 유효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아끼느라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아껴요, 뭐를. 아들이 엄마 이거를 다 드시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내가 또 보내줄 때쯤 되면 이걸 다 잘 드셨으면 그때쯤은 냉장고가 텅 비어서 얘가 또 들어갈 자리가 생겼어야 정상이다. 그러면서 혼났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먹어줘야 되는구나. 그러고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저보고, 먹는 게 너무 적다, 엄마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도 처음에는 나는 살찌기 싫으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허투루 운동하는 것 같잖아.
있잖아. 먹는 거를 좀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냥 아들이 먹어야 근육도 생기고 지방도 생기는 거고, 지방은 나중에 필요하면 엄마가 빼면 되잖아. 빼는 건 쉬워요. 그러면서 자꾸 잘 드셔야지 허리 꼬부라진 노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아들이 많이 가르쳐줘요. 저는 아들이 선생이야. 단백질은 이제 거의는 이 식품으로 먹어요.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칼슘, 나이 먹어가니까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먹고, 그리고 종합영양제는 하루에 하나를 먹어요. 요거 먹어요. 요거 종합영양제, 그리고 칼슘은 요거. 그러고 운동 이제 요새 강도 많이 높이면서 요거 먹으라고 그래갖고 먹어요. 이건 뭐예요?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좀 힘나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 먹고, 그리고 오메가3는 냉장고 넣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냉장 보관해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아드님이 네. 추천해 주시는 것들로 다 보내는 거예요, 걔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운동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랑 꽝 한 거예요. 버스가 뒤에서 꽝 해가지고 반파가 됐어, 차가. 제 승용차가. 근데 운전석 쪽으로 반파가 됐으니까 저는 사망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전띠를 메고 꽝 하는 동시에 옆으로 기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가 다 반파가 됐는데, 여기 안전띠 맨 자리 때문에 살긴 했지만 그 쇄골이랑 갈비뼈랑 다 망가졌죠. 골절이 다 돼서 그때 처음 알은 건데, 사람 몸에서 유일하게 깁스를 못하는 데가 쇄골이래요. 그래서 철심을 박았어요, 여기다 3개를. 지금도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이 재활을 계속 하는데도 요만큼만 올라가도 탈탈탈탈 떨리고,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이게 안 됐었어. 그러고 가늘고. 그러니까 아파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자꾸 누워있게 되고,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무릎 때문에.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침대 매트리스가 이렇게 높았던 거를 이렇게 낮은 거로 갈았어요. 여기서 못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정말 계단을 오르기는 해. 한 개씩 잡고 내려오는 건 못 내려와서 아들 등에 엎혀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트레이너 겸 그 당시에 피트니스 선수였었어. 얘가 엄마 보러 왔다가 옛날에 그 잘 뛰댕기고 열심히 살던 엄마가 얼굴은 부어있고 맨날 누워있으니까 주방에 나와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못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운동하자 권유를 했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걔가 와서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는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지금 얼마큼 아픈지 얘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쇳덩이를 들고 운동을 하자고 하죠. 한 걸음도 힘든 엄마를 보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나를 모르는구나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얘가 엄청 섭섭했나 봐. 내가 지가 계속 권유를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화를 벌컥 내고 가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중에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 진짜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소원을 왜 안 들어줄까.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가서 못하면 얘가 이제 날 놓을 거 아니야. 엄마가 가서 누워 계세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가는데 아들이 강남이야. 그러니까 일산에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먼 거예요. 운전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들이 거기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제가 30회를 끊었어요. 왜냐면 이걸 안 끊고 운동을 그날 그냥 대충 하고 오면 그 다음날부터 안 갈 것 같은 거야. 30회 끊으면 저는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돈 생각나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회를 아들한테 돈을 주고 끊었어. 하루 종일이야. 가서 운동은 55분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가 목표가 생긴 게, 젊은 아가씨들이 진짜 많아요. 다 레깅스 입고 브라탑 입고 막 운동을 하는데 나는 저때 뭐 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레깅스를 죽기 전에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근데 그 사이에도 물을 몇 번 뺐어요. 무릎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랬는데 한 6개월 하니까 레깅스를 입기는 입대, 이렇게 왜 여기 스커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니까 예쁘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몇 개를 샀어. 나는 이제 이 레깅스를 입었다 하면서. 근데 그거 사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입으니까 이제 없는 것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건 뭔지 알아요? 옛날에 힙 길이가 이렇게 길었어.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힙이 여기 위에가 빵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힙이 그냥 허리서부터 쭉 내려와 있는 거야. 옆 밑에 있는 거 물방울처럼. 근데 이게 운동하니까 놀랍게도 위로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힙이.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으니까 얘가 잡아주니까 젊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레깅스를 진짜 새로 나오는 신상만 있다면 쫓아가서 샀어요. 레깅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입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이 시작됐고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지금은 지방으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 그때 아들이 가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당시에는 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때가 진짜 몇 년 했을 때야. 대회도 막 나갔다 오고. 나는 얘가 원판을 얼마를 끼는지, 내가 이 핀을 무게를 얼마를 치는지 하나도 몰랐어. 아들이 척 끼고 엄마 이렇게 해. 그러고 어디 이렇게 딱 잡아줘. 그럼
그러면 지금은 난 여기다 힘을 주고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딱 요렇게 눌러줘. 그럼 여기 운동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 운동이야. 그렇게 알았지. 기구 이름도 몰랐고 이 운동은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 거. 나 혼자서는 중량을 얼마 쳐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내려갔는데 막 우울증이 오네. 헬스를 안 했어. 그래서 한 거의 1년을 손을 놨어. 1년 가까이를. 엄두가 안 나가지고 안 했어. 그러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동네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러고서 처음에는 진짜 중량 약하게 놓고 살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내가 딱 이제 다 알더라고. 내가 이 중량은 얼마 쳤구나. 기구는 내가 중량을 얼마 치는구나. 이거 다 알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홀로 서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하고 나서 저녁에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운동하고 많이 뭉쳐있는데를 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많이 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다리 길이 이렇게 재보고 한쪽 다리가 더 길다. 이건 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집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폼뮬러가 있으면 좋고 혹시 집에 이런 폼뮬러가 없으시면 그냥 가지고 있는 베개 같은 거 있죠. 높이를 맞추는 거니까 그런 베개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눕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쭉 이렇게 누우면서 여기 보면은 골반 뼈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골반 뼈가 있어요. 양쪽에 그 골반 뼈에다 맞추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베개가 돼도 괜찮아. 여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처음에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안 펴져요. 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처음엔 이렇게 되면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다음서 손을 위로 밑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라운드 숄더도 좀 펴져요. 땅에다 딱 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얘가 점점 이제 편안해지고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오므려도 져요. 다리가. 그러면 우리 허리가 아치잖아. 얘 위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틀어진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오래 못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잠깐 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전체적으로 쭉 늘어났잖아. 그죠? 뼈들이 척추가. 그러면 얘를 일어날 때는 다시 무릎을 접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힙브리 차는 것처럼. 그리고 얘를 밑으로 쭉 내리시고 허리를 쭉 바닥에다 대주셔야 돼. 이렇게 밀착시켜서 이렇게. 그러고서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허리 더 다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순서를 꼭 지키셔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다가 조금 편해지면 이제 조금 쉬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이렇게를 한 3번 정도 저녁에 뭐 길으면 10분이고 그전 5분이면 돼요. 이거를 늘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내 일상 사는데 요것도 한 모퉁이에 있다 생각하시면 몸을 항상 반듯하게 가지실 수 있어요. 많이 안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골반을 잡아줄 때 허리 아플 때 좋아요. 이거 하면 얘를 쭉 빼고서 얘를 이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를 양쪽 다리 똑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하체 운동에서 오늘 많이 힘들어 허리가 좀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최대한 위로 해가 딱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진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 나.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리다리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얘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 여기 굉장히 여기가 단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주로 앉아서 운전하고 그래서 이 장요근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 평상시에 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오리다리처럼 뒤로 딱 빼고 얘로 나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시원하면서도 아파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내 몸을 태어날 때 그 몸으로 자꾸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해져요. 몸이 가볍고. 처음에 좀 아프고 힘들어도 나이 들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오십견. 여기 어깨에 석회 낀다고 하죠. 그래서 오십견 오는 거. 그게 이제 예방과 오십견이 이제 막 시작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유도 어느 정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꼬챙이 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이렇게 꼬챙이가 껴있는 거야. 꼬챙이 껴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내리는. 이게 많이 내려오기 힘들으면은 조금만 내려오셔도 돼.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어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챙이 껴있는 거야.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올라가고. 손목이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어깨가 왔다 갔다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 거야. 한 10개 정도 해갖고 3번 정도씩 이렇게 쉴 때는 꼭 쭉 한번 펴주고 쉬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90도로 딱 올리신 다음에 꼬챙이 껴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갔다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는 거야. 앞으로 90도 쭉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거 올 때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쭉 폈죠. 그 다음에는 가슴을 나 잘랐어 내밀고 쫙.
그러면 여기 운동도 많이 돼요. 가슴 운동도. 쭉 할 때는 가슴을 내미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도 여기 여자들 보면은 쇄골 라인이 예뻐지고 싶잖아. 이거 하면 그거 돼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저 쇄골 쭉쭉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등도 펴지고 쇄골 라인도 생기고 좋아요. 일상생활에서 큰 시간을 안 들이고 운동이 될 수 있고 예뻐질 수 있는 몸들, 그리고 허리 안 아플 수 있는 거, 이런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예쁘게 컸고 공주처럼 컸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이 너무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족, 남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어떤 도구였어, 그냥. 근데 아들이 그걸 알아줘요. 엄마 옛날에 그렇게 예뻤었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면서. 올해 68세 장래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제가 몸이 안 좋게 되면서 제일 저를 괴롭혔던 게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근데 지금은 몸이 건강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몸이 건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식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막 주변이 나한테 뭐 하는 것도 감사한데 긍정적이지 않으면 매사를 다 부정적인 거 먼저 보게 돼. 서운한 거 먼저 보게 돼.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부분은 일반 가정주부들하고 똑같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아침을 한 7시쯤 먹어요. 일단은 일어나서 자릿기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한 잔 떠다 놓고 자. 그러면은 아침 되면 얘가 미지근해져 있잖아요. 찬물도 딱 먹기 좋은 온도야. 그러면은 일어나서 일단 양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물 한 잔 마시고 나와서 들기는 물 한 숟가락 먹고 사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반쪽을 먹어요. 그렇게 하고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폼뮬러를 많이 써요. 저는 폼뮬러로 스트레칭 골고루 다 해줘. 그렇게 하고 독소도 빼주고 천천히 밥을 차려서 먹죠, 아침을. 그러고 거의 오후 4시쯤에는 항상 운동을 가요. 그때부터 이제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좀 살벌하게 살아, 그때부터는. 한 3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웨이트를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하면 55분밖에 안 해. 근데 아들이랑 하면 55분 하면은 기어서 와야 될 정도로 힘이 들어. 그러는데 저 혼자 하면은 그만큼 저하고 타협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야. 시간을 많이 끈다는 얘기는. 근데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혹여 부상당할까봐 제가 자꾸 조심을 하죠. 스트레칭 한 30분 정도 다 골고루 해준 다음에 2시간 정도 웨이트하고 30분은 이렇게 언덕으로 놓고 걸어요. 러닝머신 16으로 놓고 하면은 이제 등산하는 것처럼. 그때도 저는 절대 빨리 걷질 않아요. 그것도 런지하는 것처럼 꾹꾹 누르면서 천천히 타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그러고서 전 거기서 샤워를 안 하고 집으로 그냥 와요.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단백질이나 이런 거 하나 이제 챙겨서 먹고서 그때부터 사이클. 그럼 사이클 1시간 또 타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 먹고 샤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루가 나이 먹으면 하루가 엄청 빨리 간다고 해요. 세월이 진짜 빠르다고 하잖아. 근데 저는 진짜 더 빨라. 예전 친구들 있잖아요. 20년, 10년 이렇게 못 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디 방송이나 아니면은 제가 다음이나 이런 데 이렇게 뜨면은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메이징 막 이제 놀래가지고 너는 어디서 블루츠를 캐서 먹냐 막. 근데 문제는 제가 알려줘요. 운동이다. 운동을 해라. 잘 먹고 운동을 해라. 그러면은 야, 다이어트 하려면 굶어야지. 저 진짜 잘 먹어요. 저는 많이 먹고 잘 먹어요. 왜 지금 대회 뛸 거 아니잖아. 대회 출전을 딱 앞두고 얼마간은 다이어트를 하지만 지금은 잘 먹어야죠. 반들반들하게. 일반식을 다 먹되 저는 거기다가 꼭 챙길 것만 챙겨요. 다 먹으면서 다 잘 먹으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 요거는 제가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해. 끼니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해도 저는 뭐 어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 과자 그런 거는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 과자를 안 먹어요. 먹어요. 대회 때는 안 먹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막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 나이 먹어서 너무 말라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은 만병의 원인데 진짜로. 옛날엔 날씬했었죠. 제가 너무 허덕거리고 살았어. 사는 동안. 진짜 앞만 봤어요. 그때는. 나중에 아프면 지금 돈 모아가지고 그때 병원 가야지. 어디 망가져? 그럼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는 돈이 1번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오랜 세월 불규칙하고 잘못 막 살았잖아. 그러면 이 소개가 망가지고 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망가졌었잖아. 운동 시작하는 그 단계가. 그때는 이제 50대 초중반에 노년을 맞이하려고 여기로 들어왔으니 진짜 빨리 죽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아플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되겠다. 이거 살아서 뭐해, 식물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고 무기력해지고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었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발빠르게 살 수 있는 동안은 좀 악착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잘 먹어요. 식단은 별도로 안 해요. 과일도 잘 먹고. 그전에는 막 뛰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다 딴 사람 다 내가 따라잡아 버리면은 내가 1등이잖아. 제가 한 운동이 또 기구 다루는 거고 웨이트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함,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꾸준함. 그러면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고 있어도 꾸준하면은 낙숫물에도 바위는 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꾸준함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정말 정직해, 몸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운동했어. 오늘 걸을 필요 없어요. 보면은 운동 못해, 힘들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날 문득 샤워하고 봤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예뻐져 있어. 탄력이 생겼어. 또 한 2년 지났어? 그럼 2년 동안 낡았어야 되잖아, 몸이. 많이 썼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졌네? 그럼 살만 나잖아요. 운동이 얼마나 그럼 재밌겠어요. 지금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 저는 젊은 시절은 제 인생이 없었어요. 저는 가족, 남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는 어떤 도구였어.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그때는 전혀 없었어. 5,000원짜리 티 하나도 저를 위해서 사 입지는 않았어요. 다 누가 버린다고 그러면 갖다 입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예쁘게 컸거든. 근데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예쁘게 컸고 공주처럼 컸어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이 너무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경제관념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다 짊어져야지. 돈은 벌어. 근데 가져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저는 한평생을 젊은 시절, 제가 황금 시절에는 진짜 가족을 위해서, 자식,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제 인생은 없었고, 그러면서 얻은 건 병만 얻었었죠. 그렇게 했다가 제가 키워준 아들 덕에 지금은 진짜 제2의 인생을 얻었고, 지금 현재가 저는 하이라이트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그걸 알아줘요. 난 그게 늘 고마운 게, 엄마 옛날에 그렇게 예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면서 아들이 딸처럼 그렇게 해줘. 갔네. 근데 저는 꼭 단백질을 꼭 먹어요. 운동 끝나고. 바나나맛 나는 단백질. 걸어도 가고, 거기 갔다가 어디 찜질방이나 어디 갈 때는 차 가지고 가고. 근데 누가 이거를 여기 뒤에 이걸 보고 누가 68년 뒤에는 할머니 아닌 줄 알지. 염색했으니까 할머니 아닌 줄 알지.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열무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시래기가 그렇게 좋은 거래. 열무도 좋은데 하물며 그거를 햇볕에 또 말린 시래기는 더 좋은 거지. 시래기 된장 넣고 그렇게 해서 푹 끓여도 맛있고 무쳐도 맛있고. 근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보면은 머리가 좋은 건지 그거 너무 잘 알아, 그지? 먹고 사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았어. 그래도 나는 보면 맨날 옛날이 그립지. 옛날이 그립죠. 그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고 아무렇게나 해도 싱그럽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덜 천천히 늙으라고 지금 열심히 살잖아. 요즘 운동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집에 그냥 계시는 주부들이나 좀 연세 드신 아저씨들. 예전엔 그랬어. 운동을 왜 돈을 주고 하냐고, 공원 걸으면 되지 그랬는데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와서 운동하세요. 땀나고 운동 끝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운동이 끝나도 땀이 안 나요. 사람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운동하고 나면 땀이 완전 범벅이 돼요. 그때 이제 살아있는 것 같고 좋죠. 이게 지금 BCA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달달하면서 힘나는 그걸 타서 먹어요. 좀 힘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 나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대회장 가가지고 큐텍스에서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뺑뺑이에서 다트 하는 것도 있고 막 얘를 거기서 뽑았어.
거울을 보고 하는 이유가 하면서도 약간 옆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부상 당할 수 있어. 그리고 몸도 틀어지게 나오고. 그래서 항상 거울 앞에서 하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씩만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 2계단씩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운동 인생이 끝나요. 다쳐서.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고 꾸준히 오늘 하루 했다고 어떤 변화를 절대 기대하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저한테 보답을 해. 너 그동안 참 고생했어. 그러면서 상을 줘요. 그러니까 그 상 받으려고 생각도 말고 그냥 나는 오늘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얘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나가긴 해. 그렇지만 약값이 더 나가요. 잘못하면. 그러고도 완쾌도 안 돼. 그렇게 다치면. 그러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로 정확히 운동을 배워서 하다 보면 얼마간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혼자서도 선생님 없이도 너무 잘해.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옛날에 공부할 때 꼴등도 있고 1등도 있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가르쳐도 내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내 거 만들려고 하면 빨리 손을 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평생을 손잡고 같이 가야지. 우리 여기 이렇게 하고는 일찍부터 여자들 여기 덜렁덜렁 하죠. 삼두. 이거는 헬스장을 안 와도 돼. 집에서 조그만 아령 1kg짜리나 아니면은 조그만 물통 있죠. 물병 물 버리고 물 다 먹은 빈 물병에다가 흙이나 뭐 콩이나 이런 거 넣으세요. 쌀이나. 그래가지고 그거 양쪽으로 들고 하시면 돼. 이거는 상체를 이렇게 약간 엉거주춤 앞으로 약간 체중이 앞으로 와야 돼요. 상체. 머리가 약간 앞쪽으로. 그러면서도 엉덩이에도 똑같이 힘이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그러고서는 이게 시작이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쭉 뻗어주는 거야. 그럼 요 팔 요 뒤에 가죠. 삼두에. 자, 왔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딱 왔어. 이렇게. 딱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준비 쭉. 준비 쭉. 그럼 삼두에 자극 들어가죠. 저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15개씩 해서 3세트 정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처음에는 지금 저 이제 이렇게 왔다가 가잖아요. 이게 좀 더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요. 이제 쭉 이렇게. 이럴 때는 앞으로 약간 체중이 더 가. 이렇게. 그러면 자극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약간 등 승모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 절대 안 털렁거려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면 부유방도 많이 좋아져요. 탄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쫙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일부러 헬스장 안 와도 하실 수 있는 거 팁. 저는 사실 무릎이 많이 안 좋을 때 이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허리랑 무릎을 많이 안 쓰고 부상이 안 당하면서 전신 골고루 근육이 올 수 있는 거 제가 맨몸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스쿼트인데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굿모닝 스쿼트라고 우리 아들이 2개를 접목해서 만들어줬어. 나를 위해서. 뭐냐면은 엉덩이를 그러니까 무릎이 스쿼트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앉는 거잖아. 그냥 그치? 앉았다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스쿼트는 쭉 앉았다가 발바닥으로 밀면서 쭉 일어나요. 근데 이거 똑같아. 근데 굿모닝 스쿼트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구부려요. 안녕하세요처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는 앞으로 구부리고 엉덩이가 뒤로 가야 돼. 무릎이 앞으로 안 나와. 여기가. 그러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무릎에 부하가 걸려서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아치가 돼서 허리가 아파요. 그죠? 일반 스쿼트는. 얘는 무릎도 앞으로 안 나오게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아치를 안 만들고 안녕하세요로 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이렇게 갔다가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일어나줘요. 이렇게. 이건 똑같아. 스쿼트랑. 근데 안녕하세요야. 그죠? 이렇게만 해도 허벅지 단단해지죠. 엉덩이 생기죠. 전체적으로 근육이 다 생겨. 전신 운동은 되는 거죠. 제가 퇴행성 관절에서 벗어난 게 이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하체가 조금 좋아지니까 지금은 중량을 많이 하고도 스쿼트를 해도 전혀 무리가 안 가요. 근육이 생겨서. 아이 오늘 팁을 너무 많이 푸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자신감이죠. 운동 전에는 일단은
어디 다니면서 부상당할까도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가서 사람들 누가 쳐다보면 아, 내가 쩔뚝거려서 쳐다보나, 내가 비실거려서 쳐다보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신체가 건강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전엔 아, 내가 이 나이에 저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지 뭐, 해보지 뭐, 또 다 해. 그렇게 하면 다 되는데 미리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겁먹고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전신을 다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한 군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전체를 다 하려면 부족해, 시간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는 하체, 하루는 상체, 하루는 팔. 그 전에 아들이랑 할 때는 4분할로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분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시작이야.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오늘부터라도 숨쉬기 운동 말고 조금 더 앞서서 좀 운동을 시작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기도드립니다.